안녕하세요. 워썸의 김은준입니다. 지난해인 2025년 워드프레스의 글로벌 점유율은 43%인데요. 이렇게 성장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꾸준한 업그레이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5년에도 많은 업그레이드가 있었는데요. 2024년 11월 12일에 배포된 6.7 버전은 2025년까지 운영이 되었는데요. 이 버전의 코드네임은 롤린스입니다. 그리고 2025년 4월 15일에 배포된 6.8 버전은 12월까지 운영이 되었는데요. 이 버전의 코드네임은 시솔입니다. 그리고 2025년 12월 2일부터 6.9 버전이 시작되었는데요. 이 버전의 코드네임은 제인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워드프레스 6.9 버전이 어떤 내용으로 업그레이드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워드프레스 6.9 버전을 4가지 파트로 나눠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는 새롭게 추가되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불편했던 기능들의 개선점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차세대 워드프레스를 위한 환경 구축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인공지능 준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인 새롭게 추가되는 기능부터 알아볼 건데요. 먼저 노트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블로그에 직접 메모를 추가하는 기능인데요. 이 노트는 팀간 피드백, 콘텐츠 리뷰, 디자인 수정 등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팀 단위의 프로젝트로 작업하는 경우에 매우 유용한데요. 이 기능을 활용하면 편집하다가 필요한 경우에 팀원 간의 피드백을 남길 수 있고요. 팀원이 피드백을 보고 해당 내용을 반영해서 해결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메모를 추가하는 형태가 마치 댓글과 비슷하죠. 그래서 노트 기능을 활용하면 별도의 채팅이나 외부 툴 없이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협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협업 노트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는 댓글을 남기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협업 댓글 시스템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저는 간단하게 노트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노트 기능은 개인 작업을 할 때에도 이용한데요. 작업하는 블로그에 메모를 남기고 싶을 때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노트를 추가하는 기준인데요. 노트를 추가하는 기준은 블록이고요. 블록마다 1개 이상의 노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스타일로 협업하는 것은 마치 구글 독스에서 협업으로 작업하는 스타일과 비슷한데요. 따라서 슬랙이나 이메일 등의 외부 툴이 없어도 에디터 내에서 협업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트 기능을 활용하면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하이드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블록을 눈에 안 보이게 숨기는 기능인데요. 블록이 에디팅 모드에서는 보이지만 사이트 방문자에게는 숨기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디자인이나 컨텐츠를 미리 준비할 때 활용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캠페인을 준비할 경우나 임시 컨텐츠를 만들거나 시즌별 컨텐츠를 미리 준비할 경우입니다. 그리고 제작한 디자인 또는 컨텐츠를 내부 검수할 때 활용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다양한 레이아웃을 준비하거나 사용성이 좋은 페이지를 구성해서 내부 검수할 때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드 기능을 활용하면 운영이나 편집할 때 효율성이 향상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코멘트 팔렛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애플 제품 중에서 맥과 아이폰과 아이패드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능인 스팟라이트 기능과 똑같은 건데요. 원래 이 기능은 2023년 7월 6.3 버전에서 처음 공개가 되었고요. 해당 버전에서 적용된 곳은 FSE 모드였고요. 그리고 코멘트 팔렛 API라는 이름으로 프로토타입처럼 제공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관리자 전 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코멘트 팔렛은 CMS 어디에서든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3 버전에서는 호출 단축키가 제공되었는데요. 맥OS와 아이패드 OS 모두 코맨드 K이고요. 윈도우즈와 리눅스는 컨트롤 K입니다. 그래서 이 호출 단축키로 코맨드 팔렛을 오픈할 수 있었는데요. 6.9 버전에서도 똑같이 단축키가 제공되고요. 단축키도 기존과 똑같이 코맨드 K, 컨트롤 K가 됩니다. 그래서 코멘트 팔렛을 오픈해서 검색하고 기능을 실행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색을 쓰기를 하기 위해서 포스트라고 입력하면 포스트와 관련된 다양한 기능들이 검색되고요. 이 중에서 Go to Post, Add Post를 클릭하면 바로 색을 쓰기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보자의 경우에는 메뉴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요. 코멘트 팔렛이 처음에 메뉴를 찾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급자 이상인 경우에는 컨텐츠 작성, 디자인, 설정,
플러그인 기능까지 바로 이동할 수 있어서 작업 속도가 향상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아마도 코멘트 팔렛 기능은 6.9 버전으로 시작해서 2020년도에 출시될 7.0 버전의 핵심 인터페이스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참고로 워드프레스가 지원하는 언어는 모두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코멘트 팔렛 기능은 왜 필요할까요? 일단 워드프레스는 초기에 메뉴가 별로 없어서 적절하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업을 하다 보면 메뉴도 많아지고 복잡해져서 쉽게 찾아서 작업하기 힘든 경우도 많은데요.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고유 주소를 설정할 경우, 메뉴를 편집할 경우, 패턴을 관리해야 할 경우, 테마 옵션을 설정할 경우, 플러그인에서 특정 설정을 찾아야 할 경우, 사용자를 추가할 경우, 테마를 편집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런 메뉴는 처음부터 알고 찾아가거나 한 번에 이동하는 것이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이런 작업들을 매번 메뉴에서 찾아서 이동하는 과정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직관적이지 않죠. 그래서 코멘트 팔렛이 유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워드프레스를 사용하다 보면 랭크매스나 우커머스나 엘리멘트를 설치한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설정의 위치를 찾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죠. 이런 경우엔 예를 들면 우커머스의 주문 메뉴로 이동할 경우엔 오더를 입력하면 바로 이동할 수 있는 오더 항목이 나오죠. 그래서 해당 오더 메뉴를 클릭하면 주문 메뉴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설치한 플러그인의 경우에도 코멘트 팔렛이 적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코멘트 팔렛은 단순히 검색창이 아니라 워드프레스 7.0 시대의 핵심 인터페이스로 발전할 것 같은데요. 다음 같은 변화를 이끌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메뉴 기반이 아닌 명령 기반 UI로 변화할 것 같고요. 두 번째, 추후 인공지능과 결합되어서 코멘트 팔렛 기반으로 사이트를 관리할 것 같고요. 세 번째, 초보자와 전문가 모두를 위한 생산성 향상 도구로서 사용할 것 같고요. 네 번째, 테마나 플러그인의 기능을 설정할 때 코멘트 팔렛이 하나의 인터페이스로 통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에디셔널 CSS입니다. 일반적으로 에디셔널 CSS 메뉴는 어피어런스 메뉴에 커스터마이즈 메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에디셔널 CSS 메뉴를 이야기할 때에는 커스터마이즈 메뉴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블록 테마인 경우에는 커스터마이즈 메뉴 자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에디터 메뉴에 통합되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에디셔널 CSS 메뉴도 찾기가 힘들었죠. 그래서 워드프레스 6.9 버전에서는 에디셔널 CSS 메뉴가 스타일 메뉴로 이동했는데요. 스타일 메뉴에 우측 상단에 더보기인 점 3개 메뉴로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더보기 메뉴를 클릭하면 에디셔널 CSS 메뉴가 있고요. 메뉴를 클릭해서 에디셔널 CSS 화면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정리하면 에디셔널 CSS 메뉴가 없는 경우는 다음 같은데요. 첫 번째, 활성화된 테마가 블록 테마인 경우이고요. 두 번째, FSE 모드를 제공하는 경우이고요. 세 번째, 스타일 메뉴를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경우에 에디셔널 CSS 메뉴를 사용해야 한다면 스타일 메뉴에 우측 상단의 더보기 메뉴를 클릭해서 에디셔널 CSS 메뉴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신규 코어 블록입니다. 워드프레스 6.9 버전에서는 새로운 코어 블록이 추가되었는데요. 그래서 간단하게 각 블록들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아코디언 블록은 FAQ 같은 컨텐츠를 만들 때 사용하고요. 그리고 타임 투 리드 블록은 예상 읽기 시간을 표시할 때 사용하고요. 그리고 워드 카운트 블록은 총 글자 수를 표시할 때 사용하고요. 그리고 매스 블록은 수식을 표시할 때 사용하고요. 그리고 코멘트 카운트 블록은 댓글 수를 원하는 위치에 표시할 때 사용하고요. 그리고 코멘트 링크 블록은 현재 게시글의 댓글 링크를 원하는 위치에 표시할 때 사용하고요. 그리고 스트레치 헤딩 블록은 텍스트 크기가 블록의 크기에 맞춰 자동으로 늘어나거나 줄어들게 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데요. 스트레치 헤딩 블록과 스트레치 파라그래프 블록 둘 다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두 블록은 글자가 고정 사이즈가 아니라 레이아웃에 따라서 유연하게 반응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스타일북 개선입니다. 워드프레스 6.9 버전 이전의 스타일북은 일반적인 스타일 가이드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는데요. 브라우저 스타일 메뉴에서는 테마가 제공하는 전반적인 스타일을 설정하고요. 타이포그래피 메뉴에서는 테마가 제공하는 전반적인 폰트를 설정하고요. 컬러 메뉴에서는 테마가 제공하는 전반적인 색상을 설정하고요. 백그라운드 메뉴에서는 테마가 제공하는 전반적인 배경 이미지를 설정하고요.
섀도우 메뉴에서는 테마가 정하는 전반적인 그림자 효과를 설정하고요. 레이아웃 메뉴에서는 웹사이트의 넓이와 여백 등을 설정합니다. 그런데 워드프레스 6.9 버전부터는 특정 블록을 커스텀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블록 메뉴를 클릭해서 모든 블록들의 스타일을 다 확인할 수 있고요. 특정 블록을 선택해서 커스텀까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이트 전체의 블록 스타일을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결론적으로 워드프레스 6.9 버전에서는 스타일 메뉴에서 일반적인 스타일과 전체적인 블록의 스타일까지 총괄 관리하고 수정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즉, 스타일 메뉴에서 설정한 일반 스타일과 블록의 스타일이 공식 기준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블록 스타일이 어디에서 관리되고 어떤 룰이 적용되는지를 스타일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따라서 스타일 메뉴가 워드프레스의 기본 디자인 시스템의 컨트롤 센터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두 번째 파트인 개선 사항을 알아볼 건데요. 먼저 비주얼 드래그 앤 드롭 기능입니다. 이 기능의 핵심은 기존 블록 에디터 기반의 디자인 편집이 불편했던 점을 개선한 건데요. 첫 번째 불편했던 점은 전반적으로 조금은 느리게 작동한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 불편했던 점은 드래그 앤 드롭 작업 시에 드래그 핸들과 움직이는 내용이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워드프레스 6.9 버전에서는 드래그 핸들과 움직이는 내용을 정확하게 실시간 미리 보기를 지원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레이아웃을 더욱더 직관적이고 유연하게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더불어 페이지 디자인을 더욱 빠르게 작업할 때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기능은 단일 블록에만 적용이 되는데요. 여러 블록을 한 번에 드래그 앤 드롭 하는 기능은 추후 워드프레스 7.0 버전에서 추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데이터 로딩 속도 안정화입니다. 워드프레스 6.9 버전에서는 캐시 쿼리 처리 방식이 더 효율적이고 일관되도록 개선되었는데요. 기존에는 캐시 키가 자주 바뀌는 방식이었는데요. 이 방식의 단점은 불필요한 캐시가 많이 생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트래픽이나 빈번한 업데이트가 있는 사이트의 경우에는 메모리가 낭비되고 성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참고로 제가 강의할 때 수강생이 많이 경험했던 것은 캐시 플러그인을 활성화하면 화면이 업데이트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것도 캐시키 방식 때문에 생긴 문제였죠. 그래서 워드프레스 6.9 버전에서는 캐시키를 생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만 새로운 키를 생성하도록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UTF-8 개선입니다. 워드프레스는 전 세계의 다양한 언어와 이모지와 특수 문자 등을 안정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때 사용하는 UTF-8을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기존의 워드프레스는 서버 환경에 따라 동작이 다르게 바뀌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유는 서버의 환경상 PHP 확장성이나 서버의 설정이 다 똑같지 않고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워드프레스 6.9 버전에서는 UTF-8 처리 방식을 좀 더 현대적이고 안정적으로 바꾸는 작업을 했는데요. 서버 환경에 의존하지 않고 워드프레스 자체가 UTF-8을 직접 처리하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하면 PHP 처리 방식이 서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일관성 있게 개선되겠죠. 특히나 다국어 웹사이트를 만들 때 국가별로 텍스트를 표현할 때 안정성 있고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사용 블록 제한 기능 추가입니다. 이 기능은 어드밴스드 옵션에 Allow 블록 옵션을 통해서 사용 가능한 블록을 관리하는 건데요. 이 기능은 특정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이너 블록을 가지는 블록인 경우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편집할 때 구조적으로 제약할 수 있는 경우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UI로 제한해도 UX가 깨지지 않는 컨테이너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기능과 연계성이 높은 블록은 다음 같은데요. 그룹 블록, 컬럼스 블록, 컬럼 블록, 커버 블록, 미디어 앤 텍스트 블록, 쿼리 루프 블록, 내비게이션 블록 등입니다. 그래서 해당 블록을 사용할 경우에 Allow 블록 버튼을 클릭하면 블록 관리 팝업이 오픈되고요. 이 팝업에서 이 블록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블록을 설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블록 디자인 선택 다양화입니다. 이 기능은 스타일북에서 블록 스타일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모든 블록에 다 제공되는 것은 아니고요. 파라그래프, 헤딩, 커트, 풀 커트, 이미지, 갤러리, 커버, 버튼, 그룹, 세퍼레이터, 리스트, 테이블, 코드, 프리포맷, 소셜 아이콘 등의 블록에 제공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레거시 브라우저 코드 제거인데요. 워드프레스는 5.8 버전부터 인터넷 익스플로러 지원을 공식적으로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워드프레스 내부에는 관련된 CSS나 자바스크립트 파일들이 남아 있었는데요. 이번에 확실히 클린하게 삭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파트인 차세대 워드프레스 환경 구축을 알아볼 건데요. 먼저 포스트 에디트 아이프레임 구축입니다. 이것은 기능은 아니고요. 워드프레스 7.0에서는 블록 에디터를 아이프레임 구조로 옮기는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이 작업을 하는 이유는 블록 에디터에서 작업하는 화면과 실제 화면이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영향 때문인데요. CMS에서 작업할 때는 CMS가 블록 에디터의 컨텐츠에 영향을 주고요. 그리고 실제 화면에서는 테마와 플러그인이 컨텐츠에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결과적으로 테마와 플러그인의 영향으로 CMS에서 작업한 내용과 실제 내용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 영역과 3번 영역은 기존대로 그대로 두고요. 2번 영역만 아이프레임 구조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변경해서 CMS와 테마와 플러그인으로 인한 충돌을 방지하고 성능과 안정성을 올리는 것이죠. 더불어 이번 업데이트는 다음 같은 장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 블록 에디터에서 작업한 내용이 실제로 방문자에게 보여지는 화면과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정확한 편집이 가능해지는데요. 이런 편집 방식을 일반적으로 위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블록 에디터의 성능과 안정성이 좋아지고요. 세 번째는 테마와 플러그인 때문에 블록 에디터와의 충돌이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워드프레스 6.9 버전에서는 이 전환 작업을 위한 기반 작업과 준비 변경 사항들이 도입이 되었고요. 전체적인 아이프레임 구현과 도입은 워드프레스 7.0 버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에디터 아이프레임의 최종 완성본은 워드프레스 7.0 버전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PHP 8.5 버전 지원인데요. PHP 8.5 버전은 2025년 11월에 정식 출시된 최신 버전의 PHP입니다. 그래서 워드프레스 6.9 버전에서는 PHP 8.5 버전을 지원하게 되었는데요. 아직 정식 버전은 아니고 베타 버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갓 출시한 버전이기도 하고요. 아직은 보급이 많이 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전체 워드프레스 사이트의 10% 이상이 해당 PHP 8.5 버전을 사용하게 될 때까지 베타 버전을 유지하게 될 것 같고요. 버전별로 지원 여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PHP 8.5 버전과 8.4 버전은 당분간은 베타 버전으로 지원하고요. PHP 7.2 버전부터 8.3 버전까지는 완전히 지원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기본 HTTPS 설정인데요. 최근 웹 표준과 보안 정책은 HTTPS를 기본으로 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워드프레스 6.9 버전부터는 HTTPS를 우선으로 작동하도록 개선했는데요. 우선으로 작동한다는 것은 기본이 HTTPS가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설정의 워드프레스 어드레스 항목과 사이트 어드레스 항목도 모두 HTTPS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처리하면 여러가지 장점이 있을 텐데요. 일단 신뢰도, 검색 노출, 기능 확장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글의 경우에는 HTTPS 사이트의 경우에는 검색 순위에서 가산점을 준다고 하고요. 그리고 사이트와 방문자 사이에 데이터를 암호화하고요. 그리고 로그인 정보를 탈취하는 것을 막아주고요. 그리고 쇼핑몰의 경우에는 카드 결제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막아주고요. 그리고 공용 와이파이를 사용 중인 경우에는 중간에 해킹을 못하게 하고요. 그리고 최신 웹 기능들을 도입한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데요. 예를 들면 웹브라우저에서 푸시 알림을 보낼 때이고요. 또는 웹브라우저가 위치 정보를 사용해야 할 때이고요. 또는 웹브라우저가 카메라나 마이크에 접근해야 할 경우이고요. 또는 앱처럼 설치되는 사이트인 PWA를 설치하고 구동할 때이고요. 또는 챗GPT 같은 대화형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용할 때이고요. 또는 웹 워크플로우를 자동화할 때이고요. 또는 외부 인공지능을 API로 연동할 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HTTPS가 우선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관련 작업을 할 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이메일 발송 안정성 향상인데요.
워드프레스에서는 기본적으로 몇 가지 경우에 이메일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가입을 할 때, 비밀번호를 재설정할 때, 신규 주문에 대한 알림 등 중요한 내용을 이메일을 통해서 알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일부 서버 환경 때문에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거나 발송하면 스팸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메일 발신의 신뢰성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동안은 별도의 이메일 플러그를 설치해서 불안정한 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많이 제시되었는데요. 사실 이런 방식은 임시 방편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워드프레스 6.9 버전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발신자 주소인 샌더 설정이 더 정확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실제 발신자 이메일 주소가 서버에 따라서 잘못 설정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것 때문에 이메일이 스팸으로 처리되거나 반송이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발신자 주소를 더 명확하고 유연하게 설정하도록 했는데요. 이 작업을 통해서 스팸 방지 기술인 SPF 또는 DMARC 기술에 걸릴 가능성이 훨씬 줄어들었고요. 또한 이메일 도착 성공률도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코딩 정보인데요. 워드프레스는 이메일을 발송할 때 이메일 서버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메일 서버에 보낼 이메일의 정보는 WP 메일이라는 것을 사용하는데요. 이 WP 메일 내부에는 PHP 메일러라는 이메일 라이브러리가 이메일 발송 시 구동됩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이 라이브러리의 인코딩 설정이 이전 이메일을 이어받아서 잘못 적용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각 이메일마다 인코딩 정보가 초기화되도록 수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멀티파트 이메일의 콘텐츠 타입 오류가 수정되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메일은 텍스트만 있는 것으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메일의 경우에는 업무나 개인 간 이메일인 경우가 더 많죠. 하지만 대부분의 이메일은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는 경우가 더 많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디자인은 이미지가 아닌 HTML로 작업된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타입의 이메일을 멀티파트 이메일이라고 하고요. 이 멀티파트 이메일은 HTML과 텍스트가 혼합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참고로 워드프레스에서 발송하는 이메일의 경우에는 모두 다 사용합니다. 그리고 멀티파트 이메일과 일반 텍스트 이메일을 구분하는 파트가 있는데요. 이 파트를 컨텐츠 타입 헤더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워드프레스가 멀티파트 이메일을 보낼 때 잘못된 컨텐츠 타입 헤더를 추가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메일이 깨져 보이거나 전달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워드프레스 6.9 버전에서는 이 부분을 해결했고요. 이제는 깨지지 않는 형태로 이메일이 전달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파트인 인공지능 준비를 알아볼 건데요. 워드프레스 6.9 버전에서는 인공지능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번 준비는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인공지능을 추가하는 것은 아니고요. 워드프레스를 인공지능이 연결되기 쉬운 구조로 확장이 되는 구조로 만들고 관련 도구를 추가하는 관점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워드프레스 6.9 버전은 워드프레스가 앞으로 AI 플랫폼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작하는 버전인 것인데요. 그동안 워드프레스는 사람이 직접 만드는 웹사이트 제작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하나씩 사람이 작업해야 했는데요. 두세 명의 소수 정예팀으로 작업을 하기도 했고요. 쇼핑몰인 경우는 더 많은 인원이 작업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인공지능이 함께 작업하는 제작 환경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 출발점이 워드프레스 6.9 버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워드프레스는 왜 이 시점에 인공지능을 시작하려고 하는 걸까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크게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 예전보다도 훨씬 빨리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게 되어서 제작하는 속도로 경쟁하는 시대가 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콘텐츠 생산이 점점 자동화의 시대로 흘러가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코딩을 하지 않고 인공지능과 결합해서 개발하는 트렌드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윅스나 소피파이 같은 경쟁 플랫폼들이 이미 자체적으로 인공지능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워드프레스도 더 이상 인공지능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워드프레스 6.9 버전에서는 인공지능으로 다음 같은 변화가 추가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인공지능이 연계될 수 있는 구조가 구축되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버튼이 하나 추가되는 단순한 수준이 아니고요. 인공지능 서비스들이 워드프레스에 연계되어서 활동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록 에디터가 인공지능과 친화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었는데요. 블록 에디터의 각 블록들입니다. 그리고 컨텐츠의 생산, 수정, 요약 같은 작업을 인공지능이 개입하기 쉬운 흐름으로 변경되었고요. 그리고 다양한 외부 인공지능 서비스와의 연결 기반이 구축되었고요. 그리고 인공지능 도구들이 플러그인 타입으로 추가되어도 문제가 없도록 기반이 구축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워드프레스 6.9 버전에서는 CMS 자체에서는 눈에 띄는 크고 작은 변화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인공지능 도입을 위한 환경을 구축하는 데 주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워드프레스 6.9 버전은 인공지능이 도입된 완성된 버전이 아니고요.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한 환경을 구축하기 시작한 버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외부 인공지능이든 워드프레스에 무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연결고리를 만든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인공지능을 연결하고 인공지능이 워드프레스에서 활동하려면 필요한 도구들이 있을 텐데요. 첫 번째 도구는 Abilities API입니다. 그래서 이 도구는 플러그인이나 테마의 기능을 인공지능이 읽을 수 있는 표준화된 형식을 제공하는데요. 워드프레스의 함수와 기능을 입력, 출력, 행동을 포함한 메타데이터로 정의하고요.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워드프레스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 API를 통해서 컨텐츠의 생성, 분석, 리포트 생성 같은 작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생기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쇼핑몰의 경우는 인공지능이 내 쇼핑몰의 재고를 파악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도구는 MCP 아답터인데요. 이 도구는 외부 인공지능과 워드프레스가 더 긴밀하게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사용하는 개방형 표준인데요. 외부 인공지능이란 것은 챗GPT나 제미나이나 클라우드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구로 추후에 인공지능과 연계된다면 다음 같은 작업을 진행할 수 있을 텐데요. 예를 들면 노트 기능에 인공지능이 연계되면 인공지능이 적절한 피드백을 작성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는 코멘트 팔렛의 경우에는 인공지능이 연계되면 대화형 인공지능 인터페이스로 업그레이드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는 컨텐츠를 생성하고 요약하기도 하고요. 또는 작성된 컨텐츠 목록을 기반으로 리포트를 작성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작업하는 순서를 자동화하는 자동화 워크플로우에 적용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워드프레스에서 본격적으로 인공지능이 연계되는 버전은 워드프레스 7.0 버전인데요. 그러니까 차세대 워드프레스인 7.0 버전부터는 인공지능이 연계되는 것이죠. 그래서 워드프레스 7.0은 2025년에 이미 개발을 시작했고요. 이 워드프레스 7.0 버전의 개발을 맡고 있는 팀이 있는데요. 이 팀의 이름은 릴리즈 스쿼드라고 하고요. 현재 이 팀에서는 팀 블로그를 통해서 진행되는 상황들을 공유하고 있는데요. 2025년 12월 19일에 공개한 워드프레스 7.0 버전의 출시 예정일은 2026년 4월 9일입니다. 그래서 출시 예정일은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첫 번째 베타 버전이 2026년 2월 19일 날 공개되는데요. 미리 체험하고 싶으신 분들은 베타 버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워드프레스 6.9 버전의 내용을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이 영상이 워드프레스 6.9 버전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희망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워썸의 김영준이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